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주마는 시댁 어른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혼인 압박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밤중에 몰래 말을 타고 불국사로 향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금성의 하인 고두쇠를 만나 행선지를 들킬 뻔하지만 겨우 위기를 넘기고 아사다를 찾아갑니다. 불국사에서 만난 아사달은 탑 건립 공사에 매진하느라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주마는 서둘러 탑을 완성하고 함께 떠나고 싶어 하지만 아사달은 예술적 완성도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결국 주마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돌아 나오던 중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의문의 흰 그림자를 발견하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며칠 뒤 주마는 미행의 공포를 무릅쓰고 다시 불국사를 찾지만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수상한 등불을 목격하며 음모가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합니다. 같은 시각 주만을 작사랑하며 집착하는 금성 안승학의 집 사랑방에서는 새바람, 텁석부리 등 탐욕스러운 하수인들이 사내 진미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금성이 지시할 어떤 일 음모를 수행하기 위해 고두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럿은 먹는데 넋을 잃고 고두쇠를 보낸 것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참 고두쇠를 보내놓았지.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톡톡한 일거리가 생길지도 모르네 그려. 곰보가 코번루미의 말을 받는다. 그야 그렇고 말고 구슬하기가 가는 것을 정령이 보고만 온다면야 주안상이 다 뭔가. 그래 우리들이 술타령만 하고 있을 사람들인가. 정작 일거리가 생긴 다음에야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내어놓을 거란 말이거든. 그러니 자 우리 술 한 잔 더 먹어두세나. 고두쇠가 금방 들어닥칠 줄 누가 아나배. 텁석뿌리가 한바탕 늘어놓은 말뿌리는 역시 술에 돌아가고 말았다. 여보게 놀이 아가씨 자 어서 술을 한 번만 더 내오게나. 놀이는 그 예쁘장한 눈을 한 번 셀룩할 뿐이요 말대꾸도 안 했다. 하도 가짜는 말이라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눈치다. 고 예쁜 눈을랑 흘기지 말고 또 이 간장을 녹이게 어서 열율령 시행이나 하소. 하고 되어 취한 텁석 부리는 제 옆에 서 있는 놀이의 등채나 밀듯이 비틀비틀 일어선다. 왜 이래요? 놀이는 악을 바락쓰고 몸을 빼쳐 달아난다. 그러지 마소. 그러지 말어. 허허. 텁석 부리는 비척비척 조다가면 우리의 손목을 잡으려 하였다. 별꼴을 다 보아. 하고 횡놀이가 뿌리치는 바람에 텁석 부리는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아동그라질 뻔하였다. 좌중엔 웃음보가 터졌다. 그런 걸씨는 보다 처음 보아. 저 따위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한담. 새바람은 그 끝내 아까 안갚음을 하였다. 요런 부꺼 같은 말라깽니가 주둥아리만 까가지고 내가 칼을 쓰면 그래 내 몸만 못할 줄 아느냐. 텁석 부리는 개게 풀린 눈을 억지로 부릅뜨면 횟깔이었다. 어디 그러면 한번 겨뤄보자. 새바람은 제 별명 맞다나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벽에 끌러서 걸어둔 제 환도를 대어든다. 이놈 봐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견디어 봐라. 내깐 놈이 검수를 몇 푼 어치나 안다고. 하고 텁석 부리는 대번에 서리 같은 칼날을 뽑아든다. 좌중은 와 일어섰다. 이게 무슨 짓이람. 칼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친구끼리 칼부림을 한단 말인가. 여럿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텁석 부리는 코벌루미가 가까스로 제자리로 끌고 갔다. 이 사람 그게 무슨 짓이람. 몇 살이나 먹은 친구가 별 웃음꼴을 다 보겠네. 나는 이놈아
나는 검술 공부가 10년이다. 10년. 내깟 놈이야 한 칼에 당장 두 동강이가 날 것을. 텁석 부리는 끌려가면서도 연애 큰 소리를 하였다. 에구, 이놈아, 내깟 놈이 10년 아니라 100년을 칼을 배웠으면 무슨 소용이냐. 털보 얼굴이 땅바닥에 뚝 떨어져 대굴대굴 구을기나 했지 별 수 있느냐. 자리에 앉기는 앉았지만 제 성에 받치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새바람도 지지 않았다. 원. 죄자는 녀석 때문에 주응이 다 깨졌구나. 허허허. 텁석 부리는 한번 우걸스럽게 웃고 팔을 부르거더 연신 엄포를 놓으며 이번에는 아주 점잖게 호령하였다. 예. 노라, 어서 술 좀 내오너라. 그래도 또 술이야. 하고 누가 킥킥 웃는다. 코벌루미가 유난스럽게 넓은 콧구멍을 더 벌름벌름하며 화해 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나. 하고 금성을 바라본다. 금성은 고주가 되어 그 야단통에도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서 하며 손만 내저어 말리었고 싸움이 가라앉자 눈을 딱 감고 흔들흔들 부라지를 하고 있다가 코벌룸이 말에 개게 풀린 눈을 간신히 뜨고서 놀이란 연 어디 갔느냐. 어서 술을 내어오너라. 술 하고 소리를 질렀다. 텁석부리가 칼을 쑥 뽑아드는 바람에 겁을 집어먹고 방 한구석에 붙어 섰던 놀이는 싸움이 하도 싱겁게 끝난 것이 속으로 우스웠다. 술을 더 잡숫고 또 싸움들이나 하면 어떡해요. 그 칼들을 빼드시는 게 어떻게 무서운지. 호호. 잔말 말고 어서 들어갔다 와. 금성은 소리를 질렀다. 놀이는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술이 없어요. 소홍주가 다 동이 났대요. 좌중은 서로 돌아보고 입맛을 다시며 흥이 깨어지는 듯하였다. 소홍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술도 없단 말이냐. 꽃물을 받은 소주밖에 없대요. 만물 소주. 더 좋지 더 좋아. 곰보가 얼른 놀이의 말을 받는다. 암 좋다 뿐이냐. 하고 여럿은 침을 삼키었다. 이때 열어놓은 영창 앞에 고두쇠가 나타나서 굽실하고 숨이 턱에 닿는 소리로 서방님 소인 다녀왔습니다. 금성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처럼 곧 창밖을 향해 돌아앉으며 고두쇠냐?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입에 침이 없이 물었다. 가만 좀 갭시오. 소인이 숨을 좀 돌려야겠습니다. 후후 연에 가쁜 숨기를 내어준다. 방 안의 눈과 귀도 모조리 고두쇠의 입으로 몰리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갑갑하구나. 어서 말을 못해. 금성은 연상 재촉을 하였다. 후후. 서방님 황송합니다만 소인에게 술 한 사발만 내립시오. 첫째 목부터 좀 죽여야. 그래 술부터 한 잔 먹어야 하고 말고. 텁석부리가 고두쇠의 말을 가로채며 눈으로 술을 찾다가 술 가지러 가던 놀이가 고두쇠의 말을 듣느라고 그대로 오독하니 서 있는 걸 보자. 그 술 내오기 참 어렵구나. 젖젖 하고 혀를 찼다. 금성이가 그 말을 듣자 힐끈 돌아보고 요년노라 왜 내오라는 술을 내오지 못하고 뭘 하고 거기 섰느냐. 내 친년 같으니. 놀이는 셀쭉하며 텁석부리를 흘겨보고 들어가더니 재빠르게 오지 소주병을 통으로 들고 나왔다. 유년 어서 따르지를 못해. 금성은 놀이가 술병을 들고 앉을 겨를도 없이 또 불호령을 하였다. 놀이가 술을 잔에다가 따르려는 것을 넘겨보고 고두쇠는 고 깍쟁이 잔에 따라서야 어디간에 기별이나 하겠다고 대접이나 보시기가 없나. 오늘은 저것까지 말썽이야. 내 원참. 놀이는 입을 삐쭉하고 종알거린 다음에 행주질이나 친듯이 비워놓은 나박 김치 보시기에다가 가득 부어서 내밀었다. 고두쇠는 받아서 단숨에 들이켜고 연방 카카 소리를 치면서 두리번 교자상을 넘실거리는 것은 안주를 찾는 것이리라. 인제 어서 얘기를 해. 그래 주만이가 그 목장이를 지나가더냐. 참 독한뎁시오. 빈속이 되어서 대번에 핑핑 내어둘리는 뎁시오. 이놈아, 주만이가 가더냐 안 가더냐. 초조한 금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좋은 안주나 얻어 걸릴 줄 알고 말꼬리를 질질 끌다가 제주인이 역정을 내는 걸 보고 고두쇠는 움찔해지며 예, 예, 곧 알겠습니다. 소인이 분부대로 그 길목장이를 지켰습지요. 저녁도 못 먹고 해질녘부터 가서 지키는 게 밤이 되어요. 개미 한 마리 얼씬해야 합지요. 그러면 오늘 밤도 또 헛다방이란 말이냐. 금성은 고두쇠의 말을 가로채며 시무룩해진다. 아닙시오. 소인이 허기가 지쳐서 아무것도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 오늘 밤에는 구슬 아가씨께서 행차를 않으시는 줄 알고 또 너무 기다리실 듯해서 그냥 들어올까 하였으나 죽을 작정을 하고 한참을 더 기다리고 있으려니 어디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겠지요. 말굽 소리가? 그래서 하고 금성은 괴었던 침을 삼키었다. 비호같이 소인 앞을 지나가는데 구슬 아가씨가 분명하게 습지요. 어떻게 말을 잘 타시는지. 뭐 주만이가 지나가더란 말이냐. 네가 정령히 보았더냐. 보고 말굽시오. 그 뒤에 털이란 년이 아치랑아치랑 따라가는 것도 보았는뎁시오. 만일 잘못 보았으면 소인의 눈을 베어 받쳐도 좋습지요. 그래 그게 참말인가. 텁석보리가 턱을 창밖으로 내밀며 묻는다. 참말이고 말굽시오. 자네 배는 고프고 컴컴하니까 헛것이나 보지를 않았나. 아니올시다.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좌중에는 잠깐 긴장한 빛이 흘렀다. 술과 음식이나 흥껏 한껏 며칠을 두고 더 얻어먹어야 될 판인데 오늘 밤으로 이렇게 속히 일거리가 걸릴 줄은 몰랐다. 하필 오늘 내가 외웠던 곳 속으로 후회하는 위인도 한둘이 아니었다. 금성은 주만이가 밤이면 불국사에 드나드는 듯하다는 말을 고두쇠에게 듣고 그 이튿날부터 고두쇠를 거의 밤마다 불국사에 보내어 염탐을 시키었다. 부여 석수장리와 무슨 잠잠이속이 적실히 있는 듯하다고 고두쇠가 여러 번 장담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보담 더 높게 아는 주만이가 그따위 시골득이 석수장리하고 정분이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능청맞은 고두쇠가 말을 보태어 그 석수장리와 주만이가 탑 속에서 끼고 놓은 것까지 분명히 보았다는 바람에 금성은 펄펄 뛰고야 말았다. 주만이가 어느 날 밤 아사다를 작별하고 사다리를 내려서다가 보고 놀란 수상한 그림자의 정체는 기실 이 고두쇠이었다. 짝사랑이란 저편이 쌀쌀이 굴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것. 차마 못 당할 그 망신을 당한 뒤에도 금성은 주만을 단념하기는커녕 도리어 잊을 날이 없었다. 그 추상 같은 호령과 쌀쌀한 비웃음이 눈 속에 어리고 귀에 스미어드는 듯 도무지 떼치려야 떼칠 수가 없었다. 텅 비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술판과 꽃거리로 헤매기도 이때부터였다. 무슨 수로 어떻게 하든지 주만을 제 소나귀에 넣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분풀리라도 톡톡히 해보려고 벼르고 벼르던 금성에게는 이 소식이야말로 하늘에서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높은 담과 겹겹이 닫은 대문과 수많은 하인들에게 오미되어 깊고 깊은 별땅 속에 들어있으면 다시 어찌할 도리가 나서지 않았지만 휘넓은 절, 외따른 탑, 후미진 산길에서야 무슨 거조라도 얼마든지 차릴 수 있지 않으냐. 금석의 마음은 뛰었다. 그러나 섣불리 서둘렀다가 또 전번 모양으로 될 일도 안 되고 혼잣만 할까 보아 겁이 났다. 이번이란 이번이야말로 단단히 차려야 한다. 오밀조밀하게 일을 꾸며야 한다. 궁리궁리한 끝에 그는 제갈량이가 다시 살아나도 탐복할 만한 궤를 하나 생각해내었다. 극배를 실행하기에 제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벅찬 것이 흠절이었으나 힘을 빌릴 사람이 그리 아쉽지도 아니하였다. 주사청루에서 사귀어둔 장한오걸들을 이럴 때 안 쓰고 언제 쓸 것인가. 그 후로 금성의 사랑에는 거의 밤마다 먹거지가 벌어졌다. 그런 계집애는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만 해도 고두쇠를 보내놓고 하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동안이 무료하다고 해서 술판을 벌린 것이지 그들의 변명맞다나 결코 술타령만 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고두쇠가 주만이가 적실히 불국사에 가는 것을 보고 왔건만
그들은 얼른 몸을 일으키려 들지 않았다. 한창 술이 빨리듯 당기는 판도 판이지만 정작 일거리가 생기고 보니 남의 초상에 단지하는 것 같아서 될 수만 있으면 슬슬 공문이를 빼고 싶었다. 그래 적실히 주머니가 불국사에 가더란 말이지. 텁석 뿌리는 그래도 미심다운 듯이 또 한 번 다지었다. 여부럽습니다. 고두쇠도 중언부언하는데 성가신 듯이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 하고 텁석 뿌리는 힘없이 말하고 내밀었던 턱을 움츠러들인다. 자, 여러분들 이러들 서보시지요. 하고 금성은 지척지척 일어선다. 잠깐만 기다리오. 잠깐만. 텁석 뿌리는 손을 내저 금성에게 앉으란 뜻을 보이고 뭐 주만인가 하는 그 계집애가 불국사에 가기만 한 다음에야 뭐 그야 도간에 든 쥐지 별 수 있겠소. 그렇게 서둘 것도 없거든. 자 우리 네오 음소주나 다 들이켜고 기운을 내어 가지고 서서히 일어서도 좋단 말이거든. 올소 오라. 코벌루미가 대번에 찬성을 하였다. 저희들에게도 여유를 좀 주어야 어쩌고 저쩌고 할 틈이 있을 것 아니오. 한창 노닥거리는 판에 우리가 지쳐 들어가야만 꼭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사냥을 해도 쫓겨가는 짐승은 슬쩍 한번 늦추어 주어야 그놈이 기진맥진해서 잡기가 쉽단 말이야. 금성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앉으며 화풀리로 놀이를 호령하였다. 요년노라 뭘 하고 있느냐. 술을 내왔거든 빨리빨리 부어들이지를 못하고 놀이는 입을 배쭉배쭉하며 잔에 술이 철철 넘치도록 질금질금 재빠르게 부었다. 얘 찬찬히 부어라. 그 아까운 술 흘린다. 하고 곰보는 철철 넘는 술잔을 들면 더 쏟칠까 보아. 잔 가장자리에 제 입을 갖다 대어 빨아 마신다. 꽃물 소주 한 두루미가 거의 다 말랐다. 자, 이제는 근 연놈을 데려잡으러 가야 하고 새바람은 그 노란 얼굴이 더욱 샛노랗게 되어가지고 누구보단 먼저 몸을 일으킨다. 새바람이 일어서는 바람에 덜어는 엉거주춤하게 자리를 떴다. 코벌루미도 따라 일어나려다가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급할 건 없단 말이지. 근 연놈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면 잘 잡을까? 우리 여기서 안성토의를 하잔 말이여. 하고 벌써 몇 번을 작정한 습격 방법을 또다시 이영성거리였다. 우리가 풍우같이 몰아 불국사를 지쳐 들어간단 말이거든. 응. 다들 알아듣겠어. 그래 가지고 다짜고짜로 그 석가탑인가 뭔간 연놈이 들어박힌다는 탑을 철옹성같이 의워산단 말이야. 코벌루미는 제가 아주 대장격이나 되어 삼군을 호령하는 말투다. 그러고 볼 지경이면 저희가 아무리 기고난들 그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여보게 고만두게 고만두어 그 소리는 대관절이번까지 몇백 번을 하는 거야. 새바람이 듣다가 못하여 한마디 티를 넣었다. 저런 사람 보게. 코벌루미는 펄쩍 뛰었다. 대체 무슨 일이고 작사불민하여 도리어 해를 입는단 말이거든.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미리 일러둘 것은 일러두어야 된단 말이거든. 가만히 있거라.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하였던가. 잊어버렸거든. 고만하고 집어치우게. 집어치워. 아까 술안주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아니야. 술을 한 잔 더 마셔야 새 정신이 돌아나실걸. 좌중은 작작을 웃었다. 무슨 버릇없는 소리들인고. 아무튼 근 연놈을 끌어내린단 말이여. 한 가지가 빠졌네. 왜 저번에는 연놈을 단단히 비끄러매어 가지고 끌어내린다더니 비끄러매든 어쩌든 아무튼 끌어내린단 말이야. 그 더러운 연놈을 끌어내릴 건 있나? 한 칼에 모가지를 댕공 베어버리면 고만이지. 이번에는 텁석 뿌리가 출반주 와를 하였다. 아냐, 그것들도 젊으나 젊은 나인데 대번에 죽이는 것은 불쌍하지 않나배. 더구나 제 이름 말맞다나 구슬같이 예쁜 구슬 아기를 곰보가 검고 얼근 제 상판과는 아주 딴판으로 가냘픈 목소리를 내며 저편을 두드내 말하였다. 자네는 근 연놈에게 톡톡히 얻어먹은 것이나 있나 보이그려. 우리 서라벌 처녀들을 욕보이고 제 가문을 더럽히는 그런 환양년을 살려두어서 멋에 쓴단 말인가 하고 새바람이 입술을 떨면서 몰풍스럽게 내쏘았다.
자 이것 보란 말이야. 100번을 짜고 1000번을 짜도 번번이들 딴청을 부리니 내가 어떻게 다지지를 않겠느냐 말이야. 내가 만일 그 말을 끄집어내지 않았던들 이군들이 우달려가서 뿌리뿌리 제멋대로 아사다를 죽이는 놈에 주만이를 죽이는 놈에 비끄러매고 끌어내리는 놈에 안 비끄러매고 끌어내리는 놈에 주만을 끼고 달아나는 놈에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건가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들 작정을 딱 해가지고 들이치든지 내치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코벌루미가 줄기차게 늘어놓는 바람에 여럿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죽이기까지는 너무 과하고 연놈을 참바로 한데 친친 동염해 가지고 서라벌 거리거리로 조리를 돌립시다. 그러면 달든 계집애들의 본보기가 될 거란 말이지요. 누가 이런 제의를 하였다. 그것도 미상불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너무 왁자지껄해지지 않을까? 이손 유종의 채모도 봐주어야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였다. 첫째 끌고 다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코벌루미가 마지막 단안을 내리었다. 이런 젠장 맞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들 하잔 말이오. 중해 공사나 3일이지. 그래 명색이 장한 안에서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골들이란 말이오. 새바람은 매우 못마땅한 듯이 한마디 뇌까리였다. 아따 그렇거든 인혁이 좋은 수단을 이르구려 연놈을 다 죽여버리자는 밖에 새바람은 이새로 베앗는 듯 도 한마디 뇌었다. 자 그러면 좌우 양당간 우리 주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고 텁석 부리는 금성을 바라보았다. 금성은 초조한 듯이 여럿의 공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그년놈을 꼭 잡아가지고 수죄를 한 다음에 그 석수장이란 놈은 제 고장으로 쫓아버리고 주마는 동여다가 나를 갖다 맡기시오. 옳소. 옳소. 주인의 말이 옳소. 여늘랑 주인을 갖다 맡깁시다. 자기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렇게 골돌이 못 있겠거든 장가를 들든지 그러면 도 혼인술이 걸릴 것 아닌가배. 헤헤 하고 누가 웃는다. 그들이 그 긴 공론을 마치고 덜어는 말을 타고 덜어는 걸어서 불국사를 향한 때는 벌써 밤이 이슥한 뒤였다. 금성의 일행은 거칠 것 없이 불국사에 지쳐 들어갈 수 있었다. 문 어귀에서 문지기와 잠깐 혼란이 있었으나 금지금시 중 대공자 한리막사 금성의 행차란 바람에 그 육중한 대문도 쉽사리 열려진 것이다. 고두쇠가 앞장을 서서 우둥둥 석가탑 가까이 오자 돌조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났다. 모든 기척이 끊어진 캄캄한 아닌 밤중에 비오듯 일어나는 그 소리는 어쩐지 신비롭고 거룩한 가락을 띄어 지쳐 들어가는 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일을 할까? 코벌루미가 소리를 죽이며 감탄하였다. 돌조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놈이 있기는 적실히 있는 모양일세그려 새바람이 중얼거렸다. 그야 여부럽습지요. 모두 쇠가 제 염탐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여럿은 슬근슬근 탑 그늘로 모여들어 전우저우로 빙 돌아서 애워싸고 칼들을 쑥쑥 뽑아들었다. 새바람이 선뜻 사다리에 올라 탑 안으로 뛰어들며 서리 같은 칼날을 휘둘러 한번 엄포를 보이고 연놈 이리 나오너라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메아리 받듯 밑에서도 연놈 이리 나오너라 소리소리 질렀다. 돌조는 소리가 뚝 그치었다. 새바람은 어느 틈에 아사잘의 멱살을 잡아 아까치며 이놈 연은 어떻게 하였느냐 물었으나 저편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이놈 왜 말이 없느냐 연을 어디다가 숨겨두었느냐 다른 데로 아뢰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칼에 내 목은 달아나고 말 것이다. 역시 아사달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연이 없다니 금성이가 실망한 듯이 중얼거리고 이놈 고두쇠야 주만이가 가는 것을 내가 적실히 보았다지. 예 가는 것을 여부럽이 보았는뎁시오. 그런데 없다니 웬 말이냐. 글쎄올시다. 거기 어디 숨었겠습지요. 그러면 관솔부를 다려라.
고두쇠는 준비하였던 관소를 켜들고 사다리를 올라왔다. 좁은 탑 속은 대번에 환하게 밝아졌다. 아사달은 잔뜩 멱살을 축혀잡힌 채 검다 쓰다 말이 없고 주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웬일일까? 그 아가씨가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고두쇠는 눈을 두리번두리번하며 타반을 살펴보다가 머리를 극적극적하였다. 좌우간 그놈을 이리로 끌어내립시다. 밑에서 누가 제의를 한다. 그놈을 이리로 끄집어내려. 참바로 친친동염해 놓고 구슬악인가 뭔가 어디 있는가를 문초를 해봅시다. 이놈 이리 내려가자. 하며 새바람이 잡아끌매 아사달은 선선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이놈 구슬아기를 어떻게 하였느냐. 내려서는 아사달을 중심으로 여럿이 몰려서고 금성이 쓱 나서면서 문초에 첫 화살을 던지었다. 아사달은 묵묵히 말이 없다. 이놈이 갑자기 벙어리가 됐단 말인가. 왜 말을 못해. 이번에는 곰보가 한마디 하고 술이 취해서 허둥허둥하는 다리로 아사달을 걷어찼다. 이놈 바른대로 말을 못해. 여럿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고 이 뺨 저 뺨을 갈기고 쥐어질렀다. 아사달의 코와 입에선 피가 흘러내렸건만 그는 닦으려 하지도 않고 그린 듯이 서 있을 뿐 그놈도 여간 고집퉁이가 아닌 모양일세그려. 자 참바로 동여매고 욱대겨 봅시다. 그래 제놈이 말을 않고 백이나. 코벌룸이 말에 여럿은 모두들 찬성을 하고 고두쇠를 시켜 손과 팔과 두 발목까지 한데 동여놓으니 아사달은 저절로 그 자리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이놈 이래도 말을 못할까? 새바람은 탑에서 내려와서 아사달을 걸타고 앉아서 두 손으로 아사달의 목을 냅다 눌렀다. 그때였다. 웬 놈들이냐? 여러 놈이 한 사람을 치고 때리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난데없는 호통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야밤에 사람들을 대동해서 불국사로 진입한 고두쇠가 이를 치겠구나 꼼짝없이 아사달이 당하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사달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